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낙연, 정세균 개파에 속한 민주당 국회의원 60명이 경선 연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분명히 조만간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발표를 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나서서 이제 보이콧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연기를 기정사실화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를 이제 압박하고. 근데 여러분,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이광재나 지금 경선 연기를 계속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종 후보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제로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이 일을 주장할까? 보궐선거 이후에 2달 내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을 계속 바꿔서 자기들은 얘기 안 해. 밑에 있는 똘마니들을 시켜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심지어 이낙연은 제일 꼬봉인 박성민 같은 애까지 시켜가지고 합니다. 여론도 안 좋아. 당원들한테도 지지도 못 받고 계속해서 묻혀질 것 같으면 계속 꺼내면서 왜 이걸 꺼내놓을까요? 이렇게 경선 연기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하나의 힘으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지자들도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깎아먹고 욕만 먹는데도 멈추질 않아요. 왜 그러냐? 얘네는 대통령을 할 생각이 없어. 본인들도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얘네들의 진짜 목적은 당권에 있거든요. 포스트 문재인 이후에 민주당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 힘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자기들의 개파 사람을 얼마나 많이 꽂을 수 있느냐, 얘네는 그거에 지금 초점이 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민주당의 힘을 빼면서, 지지자들의 힘을 빼면서 왜 그 차기 대권주자의 힘까지 다 빼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건 이재명의 힘을 빼는 거거든요. 왜 이 짓을 할까? 결국은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나의 어떤 단일된 법안을 만들려면 그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이런 경선 연기론을 피우면은 민주당이 싱숭생숭해질 수밖에 없고 지지자도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고 계속 서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힘이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분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면서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에 이게 이슈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당에서.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놓으면은 설령 이재명이나 다른 추미애가 대선 후보로 최종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쯤 됐을 때는 이미 늦는 거야. 이재명 당대표나 추미애 이 법무부 장관이 뭔가 이 차기의 정부의 구상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개혁 아니라 언론개혁 법안을 미리 법률로 추진하기에 이미 시간이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대권에 나갈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경선과 다음 이제 대통령, 대선 주자를 촉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진짜 그냥 완벽하게 민주당의 섀도우로서 이 민주당이 이 기득권, 이 대한민국의 이 적폐 기득권, 부패 연합과 함께 하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한테 단 1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이 경선 연기론을 이렇게 60명 집단적으로 들고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요, 이준석이 뭐가 문제 이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자체가 문제예요, 자체가 문제. 민주당이 제대로 왔으면 지금 이준석이나 윤석열이 누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진짜 이낙연과 이 정세균을 보면은 앞에선 좋은 말 다 합니다. 앞에서는 개혁적인 말 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180명이 망해먹은 이 결과는요. 이낙연이 총리하고 당대표하고 정세균이 총리하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한 1년 만에 망해먹은 거예요. 앞에서는 선한 역할을 하고 뒤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준일 시키면서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을 그냥 뭉개시켜버린 거예요. 개혁을 할 수 없는 당으로. 불임정당으로 아예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앞에 나서는 여전히 개혁을 얘기하고 검찰 얘기하고 언론 탓합니다. 가증스럽지. 네, 요즘 여야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이제 몇 개가 있죠. 뭐, 수술실 CCTV 설치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중대개혁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 이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가면서 지금 법사위에 자동으로 이제 회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이준석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상조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민주당의 22명의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을 대표해가지고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일단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이상민 의원, 남인순, 양경숙, 권인숙, 유정주, 이동주, 윤미향, 최혜영, 이수진, 비례, 진선미, 박성준, 박주민, 이수진, 홍익표, 박용진, 김용걸,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최강욱, 김용민, 송갑석, 양이원영, 이탄의원. 예, 민주당의 여성계 의원들과 여성계 피미 묻은 그 남성 의원들을 중점적으로 이걸 발의했고,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원들이 일단 공동 발의를 했어요. 김용민도 있고, 최강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단을 내리고 당론으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직 당론으로 결정을 못한 상황이에요. 장유영은 지금 민주당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면서 이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박원주 이 민주당 정책위장도 결국은 6월에 중대한 현안들 정리되면은 차별금지법 이거 가지고 이제 조율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엔 관심 없고 지금 이 그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여야 정점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국힘당에서 반대를 하니까요. 예, 이걸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앞에다 내세우면서 이 재정을 앞세우고 있는 게 지금 여성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마치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언론 플레이 하고 있거든요, 장애용부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민이나 남인순이나 권인순이나 이런 사람들 검찰개혁, 언론개혁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장혜영도 공수처에 다 반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은 웬만한 선진국은 다 있잖아요. 웬만한 다인종 국가는 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 좀 하시는 분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경우는 웬만큼 좌합 어플라이 하는데 앞에 다 써 있어요. 성별이나 장애나 나이, 언어, 인종, 성적 지역이나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고용이나 교육이나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주지 않는다. 결국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악용될 수도 있지만 매우 좋은 법이죠. 소수민족들에게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어떤 다인종, 우리도 다인종 사회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거의 한민족이랑 마찬가지인 사회에서 이런 차별금지법, 그냥 그 미국식의 서구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베끼는 이런 법안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악용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악용이 돼서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본 건 아시아계예요. 왜냐? 흑인이나 히스패닉계한테 우대를 하다 보니까 소수민족 우대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낀 아시아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아시아계들이 오바마한테 등을 돌린 이유도 그런 이유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고 누군가가 악용하면 끝없이 악용할 수 있는 법이 사실은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걸 발의하는 이 장혜영이 계속 민주당을 압박하고 이상민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웃음이 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상민이나 이런 페미들, 여성계 의원들이나 이 장혜영 보세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오히려 조국을 저렇게 멸문지화할 정도까지 만들고 몇 년째 괴롭히고 있는 이 사회의 반지성이나 반인간에 대해서는 반인간주의에서는 오히려 검찰을 옹호해요. 저 사람들은.
차별금지라고 하는 거에 그 내면에 깔린 그 철학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와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보통 사람과 다름으로 인해서 분리되고 구별되고 제한되고 배제되는 것들을 철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남과 다름으로서 누군가로부터 혐오를 받고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장혜영이나 이 정의당 그룹들이나 이 민주당의 여성계 그룹들은요. 기본적으로 혐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은 제가 여러 차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페미니즘이 아니라 섹시즘이나 레이시즘에 가깝다고.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에 가까워요. 혐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유호정이나 장혜영이나 이준석이나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 자기들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면은 너 꼰대야. 꼰대야 꼰대. 예. 자기들의 잘못된 오류나 이런 거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꼰대로 만들어버려요. 언론이 얘네들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 근데 이것조차도 에이지즘입니다, 여러분. 나이 가지고 차별하는 거. 에이지즘도 섹시즘도 레이시즘도 다 혐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늙은이에 대한 혐오. 나와 다른 성에 대한 혐오, 나와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혐오. 얘네들은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최소한의 지성과 이 인간주의도 갖추지 못한 휴머니즘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낮추면서 차별금지법 안 하면은 네가 맞는 정당이야? 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장혜영이나 이런 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들, 막 권인숙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토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 하는 짓은 뭐냐면 노팬티에다가 손에다가 샤넬 가방 들고 나 멋있지, 나 괜찮지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다인종 사회로 가고 소수자와 약자는 당연히 배려되어야 되고 차별금지법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무조건 무비판적인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차별금지법에 이 맹점을 파고든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그걸로 사실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법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게 아시아계거든요. 가장 공부를 잘하는. 그다음 백인들이거든요. 왜냐, 흑인과 히스패닉의 우대를 정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계나 백인들은, 불공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맹점을 트럼프가 파고들고, 이 젊은이들이 열광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이준석한테 열광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부조리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도한 일반화일 수도 있는데, 차별금지법 때문에 미국 사람들 보면요, 직장 내에서 속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성차별주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나, 무슨 우월주의자나, 뭐 하나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속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정치 얘기도 잘 안 해요, 이제 직장에서. 자, 건강한 논쟁 자체가 안 돼요. 왜? 이 얘기는 내가 하면 큰일 나.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검열에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이런 근무 태만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거예요. 내가 게이여가지고 이러는 거야? 내가 흑인이어가지고 이러는 거야? 내가 영어 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걸 자기들이 일 안 하고 근무 태만하고 저기 한 것들을 다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고용이 안 돼서 내가 이래가지고 잘려서 내가 이래가지고 쟤한테 처벌받는 거야. 이 모든 걸 거기다 다 대요. 그리고 그 법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 송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 사회가 너무나 피곤해진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 법에 그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 법이 갖고 있는 이 더 큰 그 갈등을 야기하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는지 이거는 한번 봐야 된다. 정치가 무슨 유호정의 보랏빛 드레스처럼 무슨 패션쇼도 아니고 저는 정말 깊이 있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앞서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